실19 감염증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조달했던 융자가 기한이 도래하거나 종료되면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헐값의 핵심 기업들을 사들이려는 해외 벌처 펀드들이 일본에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미츠비시 UFJ 은행장이자 일본 전국은행협회의 회장인 미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실19 감염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케 회장은 작년 봄 감염증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조달한 차입의 기한이 도래한 기업도 있고 실19 감염증 관련 융자의 기간이 종료되어 벌써 채무를 갚아야 할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실19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자본성 자금 지원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은 작년 5월 이후 감염증에 대응한 무이자, 무담보 융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실적은 올해 1월 말까지 신청 접수 건수가 약 53만 건, 대출 금액은 약 9조 3천억엔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케 회장은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발생한 대출 건수는 약 1만 7천 건이었고 대출 금액은 약 2,500억엔이었다. 단월 대출 금액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6월에서 7월에는 2조엔 안팎이었지만 지금은 안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파장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미케 회장의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불량 채권이라고 하는 사료에 몰려드는 독수리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지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메가뱅크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염증의 확대로 인해 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놓인 채권을 사들이는 부실 채권 펀드 조성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실 채권 펀드라고 하면 딱 들어맞지만 이는 이른바 벌처 펀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벌처 펀드란 부실화된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을 저가로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투자 기금의 형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부실 기업들이 급증하게 되자 이들을 싸게 인수해 회생시킨 뒤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미국의 벌처 펀드들이 수년간의 동명기에서 벗어나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금융위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도 이런 벌처 펀드가 대거 한국이나 일본에 상륙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파격적인 헐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했습니다. 실19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도 그 역사가 되풀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부실 채권 처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올해 일본 기업들의 도산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지자체, 금융기관의 자금 융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해 일본의 작년 기업 도산 건수는 연중에 7,773건으로 감염증 상황에서도 30년 만에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휴페어판, 이른바 숨은 도산은 반대로 약 5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의 토모다 상무이사 정보본부장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수입 감소를 보인 중소기업은 4월에서 9월 동안 6개월 연속으로 80%를 넘었다. 10월에 60%대까지 감소하는 듯 했지만 11월에는 다시 70%대까지 올랐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20% 감소했다는 것은 많은 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같다. 자금 공급이 계속된다면 도산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도산이 높은 수준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기관의 여신 비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 이미 일본의 메가뱅크 및 지방은행도 감염증의 영향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여신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케 회장은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방적인 충당금 확대도 포함해 각 은행이 보수적인 대응을 실시해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4분기에 충당금을 더 쌓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다. 각 거래처의 중장기 사업력을 평가해 적절한 충당책을 검토하면서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 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업 선별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실19 감염증 이후를 내다보고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협회는 보증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도 대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19 감염증은 거의 모든 업종에 영향을 끼쳤고 일본의 중소, 영세 기업들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금융면의 지원으로 도산 건수는 표면적으로 낮게 억제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은 수면 아래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감염증을 계기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완화를 배경으로 펀드 조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상장이 잇따르고 있는 스펙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펙이란 비상장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상장 후 3년 이내에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해야 합니다. 만약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상장된 스펙 주식 매매를 통해 기업 인수에 간접 참여하는 셈이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스펙에 인수되는 것만으로도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회 상장과 유사하지만 스펙은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펙의 최종 목적은 기업 인수가 아니라 투자 차익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펙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해외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기업 구조 조정이나 M&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9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석권하고 있는 스펙이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신규 상장을 통해 많은 자금을 조달했지만 합병할 회사를 찾지 못한 스펙도 많고 인수 후 실적이 부진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먼 사태나 감염증 사태와 같은 금융 위기가 발생한 후에 스펙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펙 회사들이 일본 시장에 상륙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모펀드는 비상장 주식이나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일본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일본에 접근하는 해외 투자 펀드의 타겟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기업의 카브아웃이라고 불리는 비핵심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카브아웃이란 기업의 전체 사업 부문 중에서 특정 부문만을 분리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을 상장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자 할 때 활용되는 기업 공개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2018년에 미국 베인 캐피탈이 구 도시바 메모리, 지금의 키오시아의 지분을 인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베인 캐피탈이 포함된 컨소시엄에는 SK 하이닉스와 애플, 델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킹스톤 테크놀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 지방은행 등을 융자처로 삼고 있는 기업으로 타겟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계 펀드가 노리고 있는 곳은 일본 지방에 있는 틈새 1위 기업입니다. 잠재적 부실 채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방은행이 내놓은 채권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세계중앙은행은 과잉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돈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리스크 자산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과도한 돈은 투자 펀드의 숨통을 틔웠고, 그로 인한 벌처 펀드의 자금 조달액은 약 10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메가뱅크의 한 간부는 기업 채권을 대량 매수하는 벌크 세일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영향으로 소부장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헐값에 나오는 일본의 기술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먹잇감이 나타나면 미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일본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